어린 시절 우리의 영웅이었던 로봇이 미술 작품으로 환생했습니다.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 친구 두 발을 곧게 앞으로 뻗어 적진을 향해 하늘 나르면 멋지다 신난다 태권브이 만만세. 로봇의 예술적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해온 백종기 작가. 우리 어릴 때 만화영화 이런 데서도 많이 봤던 그때 우리의 꿈이었었잖아요. 로봇을 직접 제작하고 하는 거. 그 만화영화에서는 김 박사가 설계하고 로봇을 태권브이를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분. 추억의 로봇을 소재로 현실의 삶을 낯설게 바라보기. 로봇의 선한 팝아트를 입힌 그의 가면 뒤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남해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작가.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듯이 남해에도 바래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리라는 말은 옛날 어른들이 갯벌이나 갯바위 위에 조개류나 해초류 등을 채집하기 위해서 다니는 행위를 바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계를 위해 넘나들던 길은 이제 예술가들의 순례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래길 끝에 달콤한 쉼터가 된 미술관이 된 보건소. 20년간 아픈 것을 치료해주던 보건소였습니다. 네, 이제는 마음을 치료하는 작은 미술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공간은 작아도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바래길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힐링 공간이 되는 곳이죠. 미술관을 점령한 건 로봇들입니다. 우리가 추억하는 로봇의 감성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 친숙하지만 이곳의 로봇들은 뭔가 우리 기억 속의 친구들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인간적인 감성을 투영한 겁니다. 딱딱하기만 한 로봇에 인간적인 행동이나 표정을 입힌 건데요. 사람 냄새 나는 로봇이랄까? 그런 거죠. 귀여운 난동으로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스토리에 웃음과 재미를 선사했던 악동. 우리에게 깡통 로봇은 감초 캐릭터로 기억되고 있지만 작가는 태권브이처럼 언젠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주연이자 영웅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스파이더맨이나 독수리 오형제처럼 슈퍼 히어로를 꿈꾸는 것이죠. 어릴 적 우리 밥수건을 목에 걸고 이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같이 놀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영웅을 꿈꾸는 것이죠. 나도 언젠가는 태권브이나 스파이더맨처럼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깡통 로봇에 자존감을 불어넣어 보는 것이죠. 로봇이 인간이라면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 발칙한 상상력을 입힌 로봇들엔 특유의 표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아니. 모르지? 여기 써있잖아. 로봇 태권브이라고. 또 교복 입고 딱 써있으니까 진짜 멋있다. 익숙하지만 낯선 태권브이.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신만의 고달픈 사막을 건너는 누구라도 이미 영웅이라는 작가가 던지는 위로의 메시지일는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로봇가 아니라 교복을 입혀놨잖아요. 그래서 태권브이가 사람이었었나? 아니면 가면만 썼었나? 이런 느낌이 잠깐 들었어요. 이렇게 작품들 보니까 되게 막 신선하고 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작품 보면서 좀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로봇이기에 평범하지 않은 꿈.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한 토막이 누군가에게는 꿈이 될 수 있다는 간절함. 태권브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어떤 꿈을 꿀 것인가,
그 인간의 삶을 담고 싶어 할 겁니다. 인간의 삶을 이렇게 같이 공존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태권브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나도 어떠한 사람들처럼 나도 내 자식을 갖고 싶다.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를 꿈꾸는 로봇입니다. 이거 봐, 밥통. 자, 이거는 이한이 거, 동생 거, 아빠 아톰. 어때? 멋져. 멋져? 역설적이게도 로봇은 놀이 행위의 대상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존재가 됩니다. 한때 우리를 가장 감동스럽게 한 존재잖아요. 다시 소환해서 우리 시대에 걸맞은 로봇상을 재창조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추억의 로봇이 아니라 이야기를 입히면 문맥이 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저만의 정황이라 할까요? 자, 우리 태권브이 만화 풀어보자. 낡은 화면 속 태권브이는 여전히 그에게 영웅입니다. 깡통 로봇이 항상 태권브이를 구해주는 거야. 헐. 아빠가 만든 깡통 로봇이 재밌어. 여기도 재밌어. 여기도 재밌어. 무소불위의 인공지능 로봇에 더 익숙한 요즘 세대에게 태권브이를 되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 근데 여기 깡통 로봇은 막 인상집 풀이고 막 눈 돌아가고 이런 거 있는데 아빠 그림에도 막 그렇게 막 표정 다양하게 했어도 재밌을 것 같아. 뭐 이제 표정이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를 이렇게 아빠가 참고할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는 제가 이제 19살인데 단지 전 19년밖에 안 흘렀는데도 제가 봤던 만화는 딱 한 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빠는 이렇게 옛날에 봤던 만화를 지금까지 기억해서 그걸 또 작품화 시킨다는 것에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봇을 소재로 작품 활동을 한 지도 벌써 10여 년. 미술이 있어야 할 곳은 액자 안이 아니라는 깨달음 속에 기존 작업과 스스로 결별을 했던 백종기 작가. 아빠 처음 개인전 할 때는 우리 차 샀던 거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일에 개인전 했다. 결혼복은 우리가 옛날에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는 결혼복을 입고 결혼 수업이 있었거든. 교련이 뭐야? 결혼이라는 것은 혹시 전쟁 시에 이게 군복 같잖아. 맞아. 전쟁 나면은 학생들도 학도 호국단 해가지고 그 전쟁에 불려갔었어. 태권브이가 된 화가. 그렇게 40의 변곡점을 뛰어넘자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쏟아졌습니다. 꿈의 무대에 태권브이와 나란히 서게 된 영웅. 예술의 전당에서 초대를 받았는데요. 예술의 전당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 작가들이 많지만은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요 전시를 통해서 전시를 한번 함으로써 다른 기획전에도 이 초대가 많이 되고 제 이름의 레벨도 수준도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전시가 되었었습니다. 작은 어촌마을 논밭을 지나면 그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여기 남해야말로 정말로 작업하기 좋은 환경 아닙니까? 뭐 산 좋지요, 바다 좋지요. 그리고 이게 향기 나는 남해가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을회관 2층에 자리한 허름한 컨테이너 건물. 오직 작업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들만 가득한 곳.
군더더기 없는 작가로서의 철저한 생존의 공간입니다.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 작업들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고, 옛날에 여기가 마을 회관으로 쓰던 공간인데요. 여기가 이제 새 건물로 이사를 하고 빈 공간이 남아서 제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중 제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입니다. 어린 시절 동심과 작가로서의 초심이 만나는 공간이죠. 그리고 상상 속의 로봇을 현실로 불러내는 묘한 설렘과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는 은밀한 로봇 제작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평면 작업인데요. 제 작업은 평면 작업과 그 다음에 입체 작업과 그리고 설치 작업으로 세 버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표현 방식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내용 자체는 다 스토리는 다 같습니다. 대중적 시각 이미지를 예술의 영역에 들여놓는 일은 이미 많은 현대 미술가들이 시도하고 있지만 그의 팝아트는 전통 회화 기법을 인용한다는 점에서 색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선과 여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면 작업에서는. 그 다음에 매직으로 선을 넣고 그 다음에 색을 여러 번 입힙니다. 색을 여러 번 입힐 때 연필은 흔적이 남지 않죠. 그래서 매직으로 스케치를 마무리를 하면은 여러 번 색이 입혀져도 그 스케치 선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마무리를 붓으로 선을 만들어낼 때도 그 스케치한 선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매직으로 선을 넣습니다. 동양의 전통 회화 기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선과 여백의 표현 방식은 가져오되 컬러감은 현대 회화의 기법을 녹여낸 독특한 화풍의 로봇 시리즈. 사포질은 컬러의 깊이와 선명함을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 오랜 시간 고심한 그만의 비법입니다. 캔버스를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작업들은 플라스틱 포맥스를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포질을 하고 또 색을 칠하고 또 사포질하고 색을 한 5, 6번 정도를 이렇게 입혀야 로봇의 표면에 부드러운 느낌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포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를 선택한 것도 견고한 로봇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작가적 해석. 마지막으로 선을 한 번 더 강조하면 그림은 완성되는데요. 단조로운 칼라와 선으로 뼈와 살을 붙인 이야기. 태권브이는 기억 속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성 짙은 아이콘으로 변신하죠. 태권브이, 즉 어떤 팝적인 요소를 주제로 해서 어떤 대중과의 어떤 괴리감을 좁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표현 방법에서는 동양의 전통 회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선과 여백을 가져와서 현대 미술에서 강조한 순수성과 어떤 평면성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이 꿈꾸는 로봇 시리즈입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아빠를 꿈꾸는 로봇이고, 이쪽은 가수를 꿈꾸는 로봇이고, 이거는 화가를 꿈꾸는 로봇입니다. 태권브이 모습에 장군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영화 친구를 떠오르게 하는 교복 입은 태권브이. 이번엔 스마트한 샐러리맨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로망하는 영웅의 두 얼굴에서 작가는 희망이라는 코드를 끌어냅니다. 제 작업의 특징은 로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나 꿈이나 희망, 뭐 추억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싶은 건데요. 거기에서 주제로 등장하는 것들이 이제 로봇 태권브이나 안 그러면은 아톰이나 그리고 로봇 사자나 우리의 꿈과 희망이었던 어떤 팅커벨이나 피터팬이 제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날씨 더운데 잘 돼가요? 몇 장 사왔어? 네, 맞아요. 3장, 4장이에요. 미술을 전공한 아내는 그의 든든한 작업 동료. 시간이 꽤 걸리는 입체 작업은 제작 과정이 복잡해 아내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먹이 좀 작지? 그렇죠. 좀 더 커야 좀 강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더 나르는 느낌이 더 크게 보일 거야. 남들이 느껴질 때도. 그러면 전달 효과가 더 커지지. 그러니까 그죠? 아톰은 힘이 있어야 되니까. 맞아. 저희 남편은요, 작가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 공모전 이런 거를 다 같이 준비해서 작품을 낼 때 보면은 공모전 접수하기 직전까지 그림 물감을 다 들고 와서 또 손을 보고 또 손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집념과 의지가 아주 강한 분이다. 저는 그런 사람을 사실은 처음 봤었어요. 마치 옷을 만드는 것처럼 재단과 조립, 컬러링까지. 아톰이 태어나던 당시 세대가 그러했듯 작가는 아날로그적 공정 과정을 선호합니다. 이게 평면 작업과 틀리게 이게 조각을 하나하나 다 따냅니다. 조각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따내가지고 여기에 높낮이를 줘가지고 반입체로 만듭니다. 이걸 싹 붙여가지고 반입체로 표현해가지고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주는 거죠. 칼날 같은 정교함보다는 묵직한 부드러움. 꽤 긴 시간 손맛을 내야 우리는 아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민낯의 아톰에 색을 입히면 금방이라도 우주로 날아올라갈 것만 같은 힘이 생기겠죠? 우리 어릴 때 만화영화 이런 데서도 많이 봤던 그때 우리의 꿈이었었잖아요. 로봇을 직접 제작하고 하는 거. 그 만화영화에서는 김 박사가 설계하고 로봇을 태권브이를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기분. 지금 이 순간 그는 김 박사가 돼 있습니다. 저 아톰은 로봇으로 세상과 공존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잖아요. 로봇의 눈을 통해 인간의 내면과 본질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 시대에 아톰이 재등장한다면은 어떤 인간의 추악함을 떨쳐낼 수 있을까? 그런 걸 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톰의 색깔, 주먹의 색깔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린이들의 어떤 감성의 다양성을 이렇게 화려한 색채, 여러 색채로 표현해 본 겁니다. 푸른 하늘 저 멀리 반세기를 넘어 재탄생한 아톰. 우주소년 아톰 용감히 싸워 명품 브랜드를 입는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즐거워 크기와 색채로 시대 변화의 부조화를 꾸짖고 있는 아톰의 주먹. 그 강력한 펀치엔 이 시대의 해학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소년 아톰 로봇 아빠 백종기 씨는 고등학교 미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의 수업에도 로봇은 빠지지 않는 주제. 나의 꿈을 실현시켜줄 창의적인 로봇 만들기입니다. 로봇 그리기. 저희 선생님께서 선호하시는 로봇 태권브이나 아톰 같은 거는 저희 세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일단 안드로이드 로봇, 알파고,
실생활에서 쓰이는 로봇 송송이 같은 로봇들이 먼저 생각이 나요. 이미 로봇 태권브이나 아톰은 이 친구들에겐 역사만큼이나 낯선 지점. 3D 게임에 익숙해진 요즘 아이들에게 로봇은 어떤 존재로 그려질까요? 정민이는 꿈이 뭐야? 저는 꿈이 생명공학자인데 이제 생명공학자가 되면 DNA나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DNA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실제 사람 DNA를 사용을 하면 뭐 생명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로봇들이 자기가 이제 가상으로 펼쳐서 자르고 실험하고 이런 걸 하면 생명 윤리에도 어긋나지 않고 이제 과학 발전을 시킬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꼭 필요할 것 같아. 그쵸? 저도 생각해요. 어느 시대나 동심을 자극하는 자신만의 동경 로봇이 있기 마련입니다. 발랄하고 유쾌한 상상이 보태진 이 시대의 로봇. 그리고 그들의 꿈을 버무려보는 가장행위. 제 꿈이 그 동물보안관이라는 직업인데 이 로봇을 보면 혹시 동물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떤 게 떠올라요? 강아지. 말? 강아지 말? 기린. 기린? 공룡? 하수구나 깊은 웅덩이 같은데 꿈꾸는 로봇 놀이로 현실의 대안을 둘러보게 되는 그림 수업. 공간에서 여기서 집게 같은 게 나와서 그 동물들을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이 다리 쪽이 길어지면서 그 동물들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로봇이기에 뭐든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이제는 자신에게 투영됩니다. 놀이를 잃어버린 시대, 동시에 꿈마저 저당 잡힌 현실. 점점 작아지는 현대인. 우리에겐 이 순간 영웅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로봇도 꾸는 꿈. 인간이기에 당연히 꿈꿀 권리. 그 경기에서 겉멋없는 수험생 같은 표정으로 수많은 태권브이를 응원하는 그는 이미 뜨거운 작가입니다. 네, 작업을 안 하고 살아나간다는 것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모든 작가가 그렇듯이 작가로서 가장 큰 바람은 좋은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꿈이겠죠. 대중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앞으로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대중화된 만화 이미지의 변용을 통해 세상 읽기를 시도하고 있는 백종기 작가. 그의 팝아트 속에는 시대와 세대가 초월하는 지구에서 가장 재미있게 사는 유쾌한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꿈이라는 기대로 언제든 우리 곁으로 달려와줄 오랜 친구. 액자를 깨고 언제든지 출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